우리는 마음속의 형상인 상상의 본질에 대해 알지 못한다. 상상 속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는 형상이 생장하고 태어나는 성질의 것들보다 더 오래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추나 떡갈나무는 시들어지더라도 그것들의 불멸의 이미지와 개체성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것들의 씨앗에 의해 새 생명을 얻는다. 상상 속의 이미지 역시 깊은 생각의 씨앗에 의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블레이크. 상상 속의 이미지들은 실체이고 모습을 드러낸 모든 물질적 것들은 내면의 이미지가 비추어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형상들의 믿음을 유지한다면 유일하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물질 세계 안에 그것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실체라는 말을 물질적인 것들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만 상상하는 자들은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물질적인 것들을 비실체라고 부릅니다. 상상은 영적 감각입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과 하나 되십시오. 상상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사용한다면 내면의 상을 외적인 세상 안에 투영하기에 충분한 감각적 생생함을 맛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음속의 영상에 충실하게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오페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친구는 그런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르스텐이 부른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집 앨범을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RCA 레코드사는 더 이상 음반을 재발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하려면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이론을 이용해 원하는 음반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거실에 누워서 단골인 가게에 들어가 점원에게 묻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키르스텐이 부른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집 앨범 있어요? 예, 있어요.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마음속의 무대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레코드 가게로 갔습니다. 감각이 전해주는 어떤 것 하나도 제가 그 음반을 들고 가게를 나올 거라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9월에 들었던 똑같은 대답을 판매원에게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상 속에서 보았던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전집 앨범 있어요? 그 가게를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선반 위에 제가 찾던 음반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점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상품이 없으면 광고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때 5장의 음반이 들어있는 전집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상 속에서 의도했던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우리는 앤서니 이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거짓일지라도 계속 고집한다면 현실로 굳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감각의 영역과 융화된 이 비의 상상은 상상의 장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이 비는 자기의 삶을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비추는 대로 반응하기만 했던 것을 넘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상상 속에 펼쳐졌던 드라마가 실체이고 물질적 활동은 그림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돌아온 대답이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였을 때 그건 내가 들었던 것과는 다르잖아 라고 마음속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소망이 성취된 것을 그리는 것은 이미 찾은 것을 구하는 것이자 이미 받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자 열려진 문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 했기 때문에 들려온 대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채로 꿈을 꿉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 지배되고 있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에게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일관성 있는 상상은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은 시선을 계속해 둘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기쁨이 사라진 눈을 가진 것처럼 두리번거리고 있다. JR 보잉 역시 실제 듣기 원하는 것을 상상 속에서 들었고 상상 속에서 비추는 것에 따라 외부 세상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계약금을 걸어놓은 넓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바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사려는 집에 대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한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우리 집이 위치한 곳을 원하는 고객이 있는데 집을 한번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고객은 우리가 내놓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정을 설명해 주었고 둘 모두 우리의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저희에게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고 이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집을 계약했을 때에 효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우리가 새로 구입할 부동산의 계약이 끝나고 중개업자가 통지를 했을 때 그의 대답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였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 중개업자는 $1,500의 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하라고 제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왔을 때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겐 증인이 없었지만 중개인은 3명의 변호인과 많은 증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상상력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 것입니다. 변호인들, 증인들, 그리고 원고 측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판사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오직 제가 듣고자 하는 말만을 생각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배심원단들 대표가 우리는 피고 측의 어떤 유죄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를 쏟고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꿈을 판다면 당신은 어떤 꿈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성취된 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 꿈은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 없습니다. 배심원 대표를 상상 속에 단단히 적고서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을 통해 그는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체인 상상,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신은 깊은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헤벨의 말은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환영을 이용해 실체를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외적 실체에 복종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얽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의 형상을 바꾸어 그것으로 현실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이 사람은 보는 것과 느끼는 기술을 고용해서 그녀가 원하는 형상을 창조했습니다. 1년 전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가면서 가구를 둔 채로 가정부에게 살던 아파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몇 달 후 와보니 가정부도 집안의 가구들도 사라졌습니다. 관리자는 가정부가 제 요청으로 가구들을 옮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 진술을 했습니다. 뉴욕 시내에 있는 이삿짐 센터와 창구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모든 외부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상력을 사용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호텔방에 앉아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의자에 앉아 있다 상상하면서 모든 가구들을 다시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다음날 볼 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 나오는 길에 호텔로 가지 않고 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정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았는데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가구들을 돌려받는 것뿐이라고 확신시켜 주었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가구들이 있는 그녀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상상력은 단 하루 만에 일을 해결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상상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만 상상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현실이라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 상상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공권력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상상력을 고용했을 때 상상은 어떤 노력도 없이 찾아냈습니다. 도둑 맞았다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상상의 세계에 원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구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실에서 자기가 앉아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도둑을 맞았다고 감각이 제공하던 상상 속의 원천에서 의식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발맞추어 잃어버렸던 가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환상의 바다에서 새 경험을 하면서 원하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상상했을 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다음 사람은 상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감각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꿈을 꿨습니다. 서인도 제도가 제 상상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 안에서 기뻐하곤 했습니다. 꿈은 놀랍게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부족했기에 성인이 되었을 때여도 여전히 그것을 꿈으로만 놔둬야 했습니다. 지난해에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백일봉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코와 선박회사의 여행 전단지를 요청해서 제가 타고 갈 배와 객실 7개의 휴양지를 고르고는 몇 시간이고 골똘히 봤습니다. 상상 속에서 눈을 감고 그 배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갔고 파도를 느꼈습니다. 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정말로 배를 타고 있다는 즐거운 경험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2달이 지나고 광고회사로부터 제가 응모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쿠폰을 몇 달 전에 응모하고는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1등상을 받은 것입니다. 경품은 알코아 선박회사에서 후원한 캐리비안 선박 여행입니다.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상상했던 바로 그 객실에 실제로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전에 제가 상상 속에서 골랐던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가보기 원했던 7개의 휴양지를 모두 갔습니다. 여행은 특권이지만 부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자의 몫이다.